도로교통법 안전정보 보행자 편으로 이번 시간에는 보행자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보행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보행자라 함은 길을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행자로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길을 걸어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은 저 보행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걷는 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너비 1m 이하의 어떤 장치를 타거나 끌고 이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저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로 본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유모차,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그다음에 의료용 스쿠터 이런 것들을 타고 이동할 때는 우리가 보행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얘기죠. 그다음에 그 노약자용 보행기, 이건 당연히 여기서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니까 끌고 가는 것들, 어린이 놀이기구 이렇게 타거나 끌고 가는 경우, 그다음에 동력 없는 손수레 끌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끌고 가니까 보행자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좀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그 논란이 좀 종종 되곤 하는데요. 그 자전거 같은 경우는 타면은 일단은 타고 이동한다라고 하면 자전차라고 하잖아요, 이게죠. 자전거도 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이 자전거도 차에 해당된다. 근데 만약에 내려서 끌고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보행자로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도로의 어떤 보수, 유지, 도로상의 어떤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것을 걸어서 이동시키는 경우, 당연히 보행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보행자가 그 길을 걷는데 걸어서 길을 걷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 저 도로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갖고 횡단을 하게 되는데, 자, 횡단할 때 이제 신호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죠, 그죠? 또 하나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경우, 어떤 경우는 또 육교가 설치돼 있는 경우. 자, 그런 곳을 이동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을 이동하는 거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신호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보행자 관련 신호는 이제 두 종류예요, 그죠? 녹색의 등화가 있고 그다음에 적색의 등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녹색에서는 녹색 전멸이 또 하나 더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보행자 신호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도 이렇게 보행자 신호 있죠. 여기에 보면 보통 요즘은 이 숫자로 해서 그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요런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모양 보행자 신호가 어떻게 보면 전멸 형태로 깜빡깜빡거리죠. 전멸 형태로 그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30초다라고 하면 앞에 10초 정도는 그냥 전멸 상태가 아닌 그 녹색 등화 상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초부터 그 나머지 이제 그 남은 시간 20초를 알려주는 그 시간부터는 전멸 형태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반면에 적색 같은 경우는 그 가만히 있죠, 그죠? 근데 적색은 차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일단은 이 정지해라, 그죠? 그러니까 진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횡단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녹색일 때는 보행자는 횡단할 수 있는데, 자, 다만 녹색 등화가 전멸 상태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미 들어있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진입하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만약에 진입한 상태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건너거나 횡단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도저히 그 건너기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되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 보행자의 어떤 통행과 관련된 이 법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예요. 사실 이 보행자 편은 그 굉장히 좀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죠?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당연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된다? 보행자는 당연히 차도로 가면 안 되겠죠, 그죠?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돼 있으니까 당연히 보도로 가야 되는 거고요. 자, 보도에서도 우측 통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측 통행은 원칙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보도가 문제가 생겼다, 보도가 공사 중이다, 파헤쳐 나왔고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차도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보도로 통행해라,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그러니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속에서는 보도가 없으니까
그 차도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라라는 거고요. 길 가장자리 쪽으로. 자, 그다음에 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그 도로 중에 중앙선이 없다. 중앙선이 있을 때는 저 길 가장자리로 가면 되는데, 자, 중앙선이 없는 경우, 그런 일방 통행인 경우, 이런 차선이 또 구분되지 않은 그런 도로 또는 보행자 우선 도로, 이런 구간, 이런 도로에서는 전 부분으로 이제 통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이 전 부분으로 이 통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길 가장자리로 꼭 안 가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근데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고의적으로 이렇게 그 차가 지나가는 걸 방해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요게 지금 보면 이게 이 형태로 보면 이게 좀 차도고 이게 보도잖아요. 그죠? 자, 보도를 통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우측 통행을 해라.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자,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우측, 이 진행 방향이 우측을 이용해서 여기서 겹치지 않게 이동해라.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것처럼 여기에는 저 보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보통 이면 도로에는 이제 이런 구성이 많이 돼 있는데, 자, 이런 도로에서도 마찬가지 각각 진행 방향 가장자리로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진행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무단횡단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좀 이따 저 무단횡단 개념을 조금 우리가 할 텐데, 자,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죠? 여기에처럼 어떤 중앙 분리대 방우 울타리나 이런 시설이 돼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여기도 이런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죠? 가드레일 시설이 돼 있는데, 자, 이런 곳에서는 횡단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곳에서는 횡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로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해서 이렇게 마을 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서울 시내나 이런 경우에서는 요즘은 뭐 말이나 소 이렇게 끌고 다니는 몰고 가는 사람 거의 발견할 수는 없죠. 근데 아직도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간혹가다 이 말을 타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사다리 목자나 그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들, 그다음에 도로에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들, 자, 군부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 행렬, 뭐 당연한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자,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어린이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보면. 그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횡단할 때 흰색 지팡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건 없어요.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걸 표시하는, 그죠? 사람,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는 표시하는 게 흰색 지팡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장애인 보조견 같은 경우는 옷을 입히잖아요. 보조견에. 자, 이 어떤 표시 형태로 가는 건데, 흰색 지팡이나 장애인 보조견,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확인하게끔 해줘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인명 보호 장구를, 헬멧을 얘기하는 거죠. 헬멧. 그래서 어린이 보호자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다른 것보다는 자전거죠.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헬멧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걸 그러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는 어린이 보호자한테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부과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건 개인형 이동장치 굉장히 요즘 법규가 강화돼서 이렇게 논란들이 많고 또 사망 사고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좀 대두되는데, 자, 이런 경우 만약에 어린이 보호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막았는데 애가 이렇게 자기가 몰래 아니면 고집 피워서 이렇게 이동장치를 운전했다.
그러니까 PM이라고 그러죠. 개인형 이동장치를 퀵보드, 전동 퀵보드를 운전했다라고 치면 자, 단속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린이 보호자한테, 그러니까 이 부모나 아니면 보호자한테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거. 과태료 10만 원이니까 사실 아주 적은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저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가 만약에 그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서 사고를 일으켰다, 대인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면 생각 외로 그 피해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 생각 외로 이제 형사비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다친 정도가 좀 있다 그러면 형사비를 봐야 되고요. 또 민사비도 또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PM이 그 보험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굉장히 큰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어린이 보호자는 특히 어린이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도록 보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네 번째로 이제 무단횡단,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무단횡단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무단횡단이다라고 하면 주변에 횡단보도 혹은 육교, 지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키워드예요, 여기죠? 주변에 내가 그 길을 건너고자 하는, 횡단하고자 하는 곳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거나 또는 육교, 지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하지 않고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보행자의 진입 또는 횡단이 금지된 구역. 아까 우리 그 봤었죠? 그 중앙 분리대가 있다든지 그 펜스, 울타리 같은 것들이 있다든지 어떤 시설이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로 신호를 따르지 않고 횡단하는 행위.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있는데 지금 적색이에요. 보행자의 적색 신호인데 자, 횡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 이렇게 무시하고 횡단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한해서 뭐라고 한다? 우리는 무단횡단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단횡단.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주변에 횡단보도 시설이 없어요. 그다음에 신호도 존재하지 않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법적으로는 무단횡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주변에 이런 시설,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교통안전시설이 전혀 없다. 횡단 관련한 교통안전시설이 전혀 없다. 그럴 때는 당연히 그 무단횡단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니고, 자, 이런 곳에서는 안 돼요. 근처에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근데 이게 근처라는 게 뭐 여기도 밑에 나오는데 반경 200m 이내에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무단횡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알기 쉽게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등이 반경 200m 이내에 없는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길을 건너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이런 시설, 교통안전, 횡단과 관련된 교통안전 시설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길을 건너야 되느냐? 이때는 그냥 건너라는 거예요. 그죠? 가장 짧은 그 경로를 통해서 빨리 건너라는 거죠. 안전하게 빨리 건너라. 이때는 그 무단횡단이 아니라 적법한 횡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 보면 이 보행자의 어떤 무단횡단 관련 아니면 보행자의 어떤 그 사망 사건을 보면 생각외로 좀 많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그 사고 건수가 많이 그 사실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외로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2021년에 대략 한 2,000명 수준인데 사망 사고가 그 중에서 한 10%가 좀 넘죠. 271명이니까 생각외로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우리가 이런 그 현장 어떤 이 상황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위성 지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위성 지도 형태로 봤는데 여기에 지금 도로가 이렇게 있고, 물론 여기서 중앙에 펜스가 있긴 한데 이게 중앙에 펜스가 없다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도로 중앙에 펜스가 없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여기 육교가 있고 여기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죠? 자, 육교와 횡단보도 반경 200m 이내. 자, 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 만약에 이 펜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앙 분리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곳에 그 횡단을 하게 되면 이런 곳에서는 200m 이내에서는 무단 횡단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200m가 벗어난 경우, 200m 벗어난 경우 이쪽에서는 무단 횡단은 아니다. 이렇게 횡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무단횡단하고 아닌가하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어떤 사고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사고의 관점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사고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무단횡단했을 때 이 그 범칙금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는데도 아무 데서나 길을 건너는 보행 신호를 그 위반한 경우 이때는 이제 무단횡단이 되겠죠. 이런 무단횡단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상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어겨 건너는 무단횡단은 2만 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보통 횡단보도가 있을 때 신호 상태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차 한번 보고 차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 그 적색불에서도 간혹가다하게 막 건너시는 분 있잖아요. 뒤어서 그죠? 자, 경찰이 단속하면 이런 경우는 2만 원이다라는 거고요. 자,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횡단하는 건 어떻게 보면 3만 원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는 횡단보도 신호를 어겼을 때는 2만 원인데 거기서 조금 벗어난 곳에 횡단하게 되면 그 벗어난 곳을 횡단하게 되면 3만 원 부과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숫자로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만약에 어떤 숫자 헷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은 2만 원이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은 3만 원이다라는 거 이런 이 숫자적인 의미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잘 기억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일반 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 도로 이제 고속도로 포함해서 그 고속도로에 진입한 보행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과태료나 아니면 범칙금 벌금하고는 또 굉장히 많은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 뒷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무단횡단 범칙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한 10가지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잘 봐두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통행금지 또는 제한 위반, 도로 횡단 시설이 아닌 곳에서 횡단, 자,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 요거는 3만 원, 아니 2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는 경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차 운전자한테 위험을 또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해당되는 것, 차도 통행,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에 횡단,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의 횡단, 술이 취하여서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경우, 도로에서 교통이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의 놀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는 행위들. 자, 이런 것들은 다 얼마? 범칙금이 3만 원에 해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무단횡단에 대한 어떤 사고 과실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보행자 사고다라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 운전자가 과실이 있다라고 봤어요. 얘기죠. 그래서 하다못해 5%만 보행자 과실이 예를 들어서 95%라고 하더라도 5%의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치료를 다 해준다. 자, 그렇게 했었어요. 얘기죠. 근데 요즘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향도 있고 또 소송이 또 많이 증가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자한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거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적극 반영되다 보니까 어떤 유형 100대 제로의 유형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 보행자 책임 무단횡단이나 이런 사고에서 보행자 책임이 100%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보행자가 100% 과실이자 그렇지는 않아요. 사안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건 몇 대면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적으로 이 사고 장소별, 그다음에 어떤 장소의 또 어떤 특징, 그다음에 보행자가 어떤 상황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량하고 충돌했을 때 과실 비율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 횡단보도가 없는 사고예요. 그죠? 그런 곳에서 인도와 차도가 존재하는 그런 곳인데, 차도를 횡단한 그런 경우, 차도를 이제 따라서 횡단하는 거지, 1m 이상.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보행자의 과실은 한 30%, 차량 과실은 한 70% 정도 잡는다. 여기에 이제 물론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요소라고 해서 또 이런 가감적인 이 요소에 따라서 좀 과실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육교 지하도 인근에 육교나 지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도로가 직선도로고요. 직선도로라는 건 운전자의 시야를 뭐 얘기하는 건데, 사실 시야가 이제 좋다는 얘기죠.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육교 등에서 10m 이내 이내에 차도를 횡단한다라고 하면 이제 인근에 뭐 육교나 지하도가 있을 때 같은 얘기겠죠. 자, 육교나 이 지하도 이 10m 이내에서 만약에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행자의 과실이 몇 프로? 40%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호 없는 횡단보도 부근 이런 곳에서는 보행자 과실이 한 20% 정도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신호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있는데 횡단보도다 이렇게 보면 적색 신호에서 횡단 시작하거나 또는 적색 신호, 그러니까 녹색 신호에서 들어갔는데 적색 신호 상태에서 충돌했다. 자, 이런 경우는 보행자 과실 한 20%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행자 신호가 있는데 보행자 신호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적색 상태에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는. 그다음에 녹색에서 들어가긴 했는데 녹색이 깜빡일 때 들어간 거예요. 사실 깜빡일 때 들어가서 깜빡이 끈 무렵에 들어갔겠죠. 적색 상태에서 충돌이 됐다라고 하면 보행자도 이때는 과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100대 0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적색 신호에 횡단했다. 이거는 뭐 무단 횡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뭐 그런 무단 횡단 형태가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이런 경우는 이 보행자 과실 한 70%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민사에서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중앙에 방호 울타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차량 앞뒤로 해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요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돌발적으로 뭐 뛰거나 뭐해서 무단횡단해서 갑자기 차하고 충돌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뭐 이렇게 안전운전 측면에서 보면 무단횡단에서 뛰어오는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떤 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100대 0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행자 과실 100%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 별별 사고에서 영상 또 몇 가지 이런 영상들 올려져 있으니까 별별 사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행자 편, 이 보행자 관련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보행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단순한 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